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0년 6월 19일 1호 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 길이 바빠요. 갈 길이 바쁜 1호 경마인데 오늘은 잠깐 서두에 세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삼상승식이 지난주부터 시행이 돼서 거의 삼상승식 배당이 기본 배당이 999입니다. 100배가 넘는 배당들이 지금 계속 산출되고 있는데 지금 평상시에 지금 경마에서도 100배가 넘는 막권은 지금 소득세를 22%를 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세금을 더 걷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7월 달부터 또 기타 소득세로 해갖고 200만 원 이상 환급이 될 경우 막권 하나에 그럴 때 또 기타 소득세를 또 뽑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바로 한 1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2주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경마 팬들이 봉이냐? 경마를 하면서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경마 팬들한테 받아놓은 이 세금들 갖고 대한민국 경마 팬들이 진짜 이 나라의 세금을 제일 많이 바치는 사람들 같아요. 내가 볼 때. 그죠? 그렇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이런 얘기를 마방이나 안에서들 얘기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좀 전에 그런 얘기가 좀 돌았었는데요. 네. 그건 실질적으로 경마 팬들이 다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저는 또 좀 말씀드릴 게 이제 삼상승식이 생기고 좀 원활한 이 막권 구매가 좀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세금은 더 걷어갈 대로 걷어가고 참 이제 저도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지금 손실된 자금이 한 40조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리저리 까발라서 공사해갖고 해놓은 것들이 게다가 지금 마사에도 지금 본장에 가면은 안에 다 휘집어 나갖고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특히나 서울 경마장은 지금 안쪽 내주로 쪽에 경마공원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지금 무슨 공사를 벌이는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테마파크죠. 게다가 또 전광판까지 지금 엄청나게 또 공사가 들어가서 조교고 관찰하는데도 엄청난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상황들이. 그런 상황에다가 또 삼상승식이 벌어지는 데다가 소득세법 개정까지 돼갖고 이게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지금 하나하나씩 천천히 고쳐나가야 될 것들을 한 방에 다 시행을 해서 지금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차분하게 가야 되죠. 침착하게 가야 됩니다. 어수선한데 엮이지 마시고 저희 위닝 경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매경주 차분하게 또 배팅도 또 냉철하게 그렇게 가자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7월 달부터는 막권 잘 사셔야 됩니다. 이제 배당 보시고 쪼개서 잘 사는 방법 이런 것도 제가 연구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맞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맞췄을 때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런 세법까지도 이제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갈 길이 좀 바쁘다고 얘기했습니다. 달려가 보죠. 1경주월이 1200,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자, 성원이요. 지난번보다 확연히 좋아진 경주 조건을 맞이하고 있는 1번 창성 진주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 경주 조건만 단지 좋아진 게 아니고요.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마필에 대한 발주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 새벽주교 시 그 부분까지 완벽히 좀 해소가 돼 있다. 발걸음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던 마필 발주까지도 보강이 된다면 지난번보다 확연히
좋아진 모습까지 더한다면 KT의 이점까지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정대희 기수가 이마피를 굉장히 좀 애지중지하는 게 벌써 지금 4전째입니다. 자, 이젠 드디어 우승까지도 넘볼 수 있는 발걸음을 만들어놨다. 1번 창성 진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동선 아래에다 갖다 댔으니까 동선 아래는 승군전에도 들어왔던 마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언급을 했던 말이 이제 그 이금주 기수가 떠나면서 마지막 먹었던 말이 프로도 나오고 있죠. 제가 볼 때 떠나는 걸 알고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편성에서는 들이댈 수가 없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3은 뭐 지난번에 입상을 했다 하더라도 좀 덜 보고요. 자, 이번은 상하이 팡팡입니다. 지난번에 선행 못 나가고 외곽 전개하면서 급격히 무너질 줄 알았는데 급격히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거는 뭐냐? 거꾸로 말하면 힘이 찼다는 반증이 되겠죠. 안쪽에서 잘 타갈 것이고. 스타워헤드도 지난번에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골막도 좀 묻어 있었고. 근데 이번에 좀 많이 좀 완치된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잘 나가는 이제 지난번에 잘 뛴 건 사실입니다만 마체가 왜소한 말들이 이렇게 두 번씩 연달아 때리기엔 좀 벅찬 그런 경우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가 열거했던 말들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 1300 6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중배당 마권을 때려 먹었던 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월 21일 경주 때 이제 장구 파손으로 출주가 취소됐기 때문에 다음 경주에서 좀 훈련도 뭐 강하지 않고 후보 위주의 훈련만 했기 때문에 좀 바람이 덜 불었었던 마필인데 기본적인 능력을 알고 제가 간파하고 들어갔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중저옹속이 상당히 나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늘어난 100m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허찬이는 마리를 추천하겠고 나머지 말들 가운데 내용 좋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보세요. 자, 우선 내용 좋은 건 7번 노엘 정상인데요. 이마필은 아마도 마리랑 최저배당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물론 1번, 7번을 저도 좋게 보는데 저는 제가 이제 내용보다는 이번 주 조교장을 지나면서 그리고 제 눈에 딱 걸린 마필이 한두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좀 언급할 텐데 바로 2번 맛 뉴돌풍입니다. 자, 이 마필이 안으로 기대는 습성 때문에 또 재건까지도 받은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조교장에서 있다가 이 기수협회 쪽으로 가는 시간이 7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김옥성 기수가 이 마필을 딱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필이 아니나 다를까 안쪽으로 살짝 기대는 모습을 좀 보이려고 했더니 김옥성 기수가 그 특유의 이 악벽 잡는 모습을 딱 보이면서 마필이 오히려 이 컨디션 자체도 굉장히 좀 활기가 넘치는 모습까지. 그래서 이 뉴돌풍이라는 마필을 주시하고 있는데 역시 마방의 내용까지도 좀 확인해 보니까 저와 뭐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김옥성 기수가 정말 또 심혈을 기울여 놓은 이번 뉴돌풍을 저는 우선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죠. 노엘 정상도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예. 노엘 정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복귀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출발하면서 이 김동수 기수가 출발하면서 고개를 벗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벗겨지다 보니까 이제 일부러 땀이 차서 벗는 기수들도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결승선 앞에다 대놓고 벗고서 채찍을 때리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본의 아니게 벗겨져 버리니까 말하고 사람하고 모래를 엄청나게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다 뒤집어 쓰고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도 들어왔던 마필이 이제 로얄 정상이라는 걸 얘기를 하겠고요. 원어게인도 아까 말이랑 뛰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경쟁력 정도들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말들은 이렇게 해설을 해드린 겁니다. 천지공사는 한번 기다려보세요. 지난번에 뛰다가 말이 기수하고 부조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부종구보로 경주를 망쳐버린 겁니다. 말이 다리 박자를 제대로 못 맞히고 그래갖고요. 은빛 날에도 지난번 최선이고 그래서 9번, 10번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말들 쪽에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 상경주합니다. 1300m 국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 저는 이번 쿼드리가를 좀 관심 있게 좀 먼저 보고 있는데 역시 이 마필이 지금 여기가 1300거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거리는 1000m 거리 굉장히 좀 빠른 흐름에서 경기를 좀 망쳤다. 나름대로 뭐 선전을 했지만 마방에서 좀 아쉬움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1300으로 나온 이유는 조금 단거리보다는 그래도 느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느린 흐름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쿼드리가가 지금 1300에 출전했고 저는 이 마필이 1400까지 소화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적인 부담감은 전혀 없었고 더군다나 이 이찬원 기수의 느낌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번 쿼드리가가 이번에 입상 호기를 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이제 고배당을 때렸다라고 보는 말이 이제 6번 행복한 동행인데 이번에는 쿼드리가의 선행 때문에 행복한 동행이 선행을 못 받고 선입으로 응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치고는 배당의 리스크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손을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배당에 뭐 당일날 배당이 먹을 게 완전히 나와준다면 몰라도 안쪽에 그리피스가 오히려 지난번에 창고 타니까 한 발 더 써줬던 그런 인상적인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승군절 맞은 말 중에서는 10번 퍼펙트 러버가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왜냐면 원래는 안 봐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안 봐야 되는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나 배당의 모습을 볼 때는 6번이나 12번 이런 말들보다는 오히려 따라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4경주 갑니다. 1000m 국 5등급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네, 제가 보는 마필은 일본 천지탑입니다. 지난번 기술했던 문세영 기술 외곽 게이트였는데요. 그 당시 9번 게이트 받았던 쿼드리가 앞선 경주에서 나왔던 그 쿼드리가가 게이트를 나오면서 외곽으로 살짝 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박애를 받았고 초반에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게 바로 천지탑이고 기본 능력 충분히 있고요. 게이트적인 측면까지 지난번에도 분명히 그 부분만 아니었다면 입상 경쟁력을 충분히 논할 수 있던 마필. 착차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착차 없었던 게 천지탑이기 때문에 이번 새벽주 유시에 역시 상태 좋고 스피드 자체도 좋고 기수가 좀 잘 제어만 해준다면 저는 분명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지금 걸음이 좀 좋아진 말들이 몇 두가 있어요. 지금 컴플리트 위너가 승군전을 맞았습니다만 57입니다만 걸음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채찍 한 대도 안 때리고 들어왔던 걸음이 자꾸 인상에 남고 큐피드 파크는 또 행운들이하고 맞짱을 떠서 들어왔던 놈이기 때문에 이번엔 1000m 거리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역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1경주 갑니다. 1200 9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이. 네, 세계 번호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요. 그중에 7번 리미트 리스원은 말은 좋지만 공백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좀 있을 것이다 해서 저는 5번 무적천하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필이 작년 6월달에 뛰고 나서 5월 6일날 들어왔을 때 이 마필은 적응을 하면 분명히 뛸 것이다.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텍스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지난번 5월 22일날 확연히 틀려진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도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필이 전보다 훨씬 낮았다. 하지만 아쉽게 3등인데 이제는 본연의 모습을 완벽히 회복을 했네요. 마방에서도 이번에는 제대로 상태가 올라왔다는 내용까지 있는 게 바로 무적천하고 무적천하가 만난 편성, 승군전 치르는 다른 마필들이 인기도를 형성하고 있을 때 분명히 이건 무적천하에게도 찬스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무적천하는 이제 5군에서 3착을 하면서 변화를 보인 말이고 나머지 온 놈들은 전부 신빙들이에요. 6군에서 올라온 놈들입니다. 6군에서 잘 뛰고 올라온 말들인데 1200 팡팡 레전드라든지 대지의 희망 잘 뛰고 왔는데 손질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에 오히려 1000m 뛴 3번 동방불패가 부중이 들었어도 배당이 요놈이 좀 있다 그러면은 승곤한 말 중에서는 요런 놈을 손을 잡아주고 싶어요. 왜? 단독 선행이란 메리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놈을 신경을 좀 써보시고요. 사실은 제가 기수만 아니면은 외곽에 있는 넓은 벌 쪽에 좀 관심을 좀 갖는데 이 기수가 어수예요. 이게 좀 강단에 있는 기수면은 이거 언제든지 한 칸을 쓸 수 있는 작전만데 이런 거는 경마팬 여러분들이 이번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조만간에 국어원에서 작전 한번 들어가서 20, 30배짜리 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 자, 5경주 갑니다. 1200m 혼합 4등급 핸디캡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자, 이 말이라는 게 사람도 그렇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고 말도 열심히 뛰다 강자들 팀에서 열심히 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편성을 만나서 입상에 호기가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매번 얘기했는데 이번 카이젠 포스가 꼭 그런 경주를 만난 겁니다. 그간 강자들 팀에서 아쉽게 착승권에 기쳤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상대들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게다가 빠따 힘이 좋은 인도의 빠따, 인도 출신의 빠따, 임난. 자, 이 임난 기수가 기승하는 걸 보니까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 기술을 표현하면은 경마계의 노가다다. 기수계의 노가다다. 노가다도 이런 노가다가 없다. 한 경주 탈 때 밀어 제끼는 게 이게 말을 미는 게 아니고요. 목각 인형, 이 말 연습하는 그 인형을 미는 것처럼 말이 쓰는데도 밀어서 나가게 만드는 기수가 임남 기수입니다. 진짜 이 기술을 볼 때 참 마음이 좀 찡해요. 왜냐면은 이 기수만큼만 밀어주는 그런 기승 스타일들로만 좀 타주면은 기수들이 참 지금의 성적에서 많이 올라갈 거고
대한민국 변화의 바람도 몰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페로비치야 뭐 귀신같이 영악히 읽고 흐름에 그 기승술을 더해서 가지만은 임남기수만큼 강하게 몰아주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 임남기수는 사실 말이 서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기수다라고 평가하는데 물론 되는 말일 경우입니다. 안 되는 말은 임남기수가 아무리 밀어도 안 되는 거고. 자, 카이젠 포스 저 추천마고요. 성훈이. 임남기수 얘기를 했으니까 진짜 좀 강하게 생겼습니다. 임남기수 직접 만나보면 굉장히 좀 이 강한 포스가 좀 느껴지고 거기에 걸맞는 정확한 우리 또 어찬지 의원님이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요즘 임남기수 때문에 좀 재미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카이젠 포스 저도 좀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좀 후차권 때문에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경주입니다. 이게 뭐 쉽게 추천을 드릴 마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등짝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다. 결국은 저는 최범현 기수가 기승하는 6번 북마드림을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마필이 걸어온 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공백을 갖고 나온 4월 30일 날도 그렇고 지난번 경기도 그렇고 한 번은 박태준 기수가 한 번은 딘홀랜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분명히 좀 심상치 않은 발걸음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편성까지도 제대로 만났고 안장까지도 최범현 기수, 노련한 최범현 기수라면 저는 6번 북마드림이 분명히 좀 재밌는 마필로 대두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최저 배당이 오피데이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오피데이가 지난번 경주 때 완전히 고꾸라지는 자세로 늑발을 하는 바람에 경주를 망쳐버렸고 그러면서 재결에 가고 외측 사행하는 것 때문에 핑계까지 많이 또 됐던 마필인데 이런 말들은 재결에서 주시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또 탈 수 있는 기수가 김옥순 기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5는 배당이 먹을 배당이 나온다면은 신경을 쓸 거고요. 먹을 배당이 없다고 하면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타는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사실 배당의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2월 12일 날 이게 러블리케인하고 들어올 때 170배짜리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 나와줘야죠, 배당이. 반면에 이제 통일대박이 지금 계속 착순권 밑으로 언저리로 가고 있는데 이런 편성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통일대박도 그냥 따라오면서 들어올 수 있는 편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9일) 일요일 부산 이경주입니다. 그리고 1300m 국 5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근원찬이 준비한 일요일 부산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금요일, 토요일 대승을 만들어 놓고 일요일 경주, 이 부산 이경주에 경마팬 여러분들께 ARS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충분히 이겨드리고 붙는다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붙어도 그날의 운대가 저를 안 도와준다면 코목으로 깨지고 일산착으로 깨지는 날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적중이 찾아올 거라고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역시 인기마의 불안 요소, 팔리는 인기마의 불안 요소를 확실히 깨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확실히 깰 놈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인기마를 도려내고 부산 이경주 메인을 붙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관리마로 엮어서 중배당 한탕을 찍어낼 테니까 강승부 주간 메인 승부에 같이들 동참하셔서 제대로 된 승리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300 국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주예요. 혼전입니다. 그리고 경주가 엉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당한 혼전 경주로 판단됩니다. 자, 성원이요. 네, 저는 1번 화이트 큐피드를 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정희 기수만 지금 두 번째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정정희 기수가 이 마필을 타보고 발걸음이 많이 살아났음을 느꼈던 게 바로 화이트 큐피드의 지난 경주 내용입니다. 이번에 부담 용량은 지난번보다 조금 올라갔지만 마필의 발걸음 그리고 새벽주 규시의 준비 상황까지 그리고 정정희 교수의 느낌까지 저는 1번 화이트 큐피드도 분명히 여기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왜 엉키냐고 그러면요. 엄지강호가 이제 앞에 나가설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에 이제 갖다 붙이는, 선입 붙이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엄지강호가 57을 받고 이하나 기수가 자동으로 버티려면 남들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엉킬 텐데 아까 화이트 큐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선입이 되는 전력이고 엉키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판에 한 놈 날라올 수가 있는 경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체는 왜소합니다만 민소은이라는 놈이 이게 날라올 수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번 딱 뛰었던 걸음을 보니까 그 정도 편성에서 날라왔으면 이번 편성에서도 날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의 메리트는 지금 4번 민선이 안 팔릴 거예요. 이번에도 긴가민가 안 팔릴 텐데 신경을 좀 쓰시고요. 외곽 게이트 있는 승리엔젤이나 금곡성 중에서는 금곡성의 컨디션이 더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삼경주로 갑니다. 1200 혼합 4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훈이. 네, 저는 여기는 20주 만에 나오는 가보갑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데뷔전 당시에 스마트 젠틀맨 대종천이 이어서 3등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1월달 뛰고 나서 골마경 그리고 다리 쪽이 좋지 못해서 좀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 근데 마필의 상태는 좀 더 확연히 좋아졌고 물론 이 공백이라는 걸 두고 나오는 일만의 불안감은 있지만 이번 새벽 주기시의 모습을 보니까 공백보다는 마필의 능력이 훨씬 더 눈에 띄었던 마필이 가보갑장이고 마방에서도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기승하는 위연명 기수도 조기시 나쁜 데가 없음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5번 가보갑장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보갑장. 이게 주행검사를 같이 받았던 4번 클린 최강이 바로 주행검사 이후에 우승했습니다.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 말보다 걸음이 좋았던, 거의 대등했던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쇼트스톱으로, 가보갑장의 쇼트스톱으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왠지 좀 아닌 것 같은, 눈에 너무 보이는데 이게 복병이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눈에 들어오는 복병은 또 안 보이고 이게 아주 골 때리는 경주예요. 그래서 현장 컨디션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꼴찌는 이해가 안 가는 최강용사가 이 꼴찌가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냐면 4월 15일 날 2차 걸어왔으면은 못 가도 한 6, 7차 정도로 빠져줘야지 어떻게 개바닥으로 옵니까? 이거는 이쿠야스의 기승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써달라는 내용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말들, 뭐 쇼트스톱은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현장 상황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좀 확 오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경주는 현장까지 좀 가보는 경주로 봐야 되겠습니다. 실경주 갑니다. 1200 혼합 3등급 핸디캡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뭐 바람 불어줄 말들 많네요. 지난번에 잘 뛴 놈들 많은데 이게 경마가 어떻게 그렇게 호락호락 또 뛰었던 놈들끼리 또 홀랑 들어오는 그런 경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놈들은 똑같이 뛰어도 승부가 갈리는 게 경마판이에요. 자, 성훈이. 아직도 좀 난해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저는 지난번 분명히 변화를 보인, 그러니까 기수와의 호흡이 굉장히 좋으면서 변화를 보였던 톱3를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편성은 만만치가 않은데요. 김혜선 기수가 이 마필을 지난번 딱 기승을 해보고 이 마필은 이렇게 타면 되겠구나라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직감을 했던 게 바로 톱3고 김혜선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벽 주기 시에도 지난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마필의 습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더군다나 마방에서도 기수와의 호흡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김혜선 기수를 다시 선호하는 모습까지 8번 톱3를 우선적인 관심권으로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7경주는요. 유승환 기수가 바람의 왕자를 지난번에 인기 1위였는데 이 말이 못 들어옴과 동시에 해서 274배가 터진 거예요. 인기 1위의 말이. 선행도 안 나고 외곽 전개를 하면서 얘가 못 뛰는 바람에 톱3하고 코대학 넘버가 잘 뛰어갖고 고배당이 터진 겁니다. 근데 이제 얘 탔던 애는 코대학 넘버로 지금 가 있어요. 유승환 기수는. 저는 바람의 왕자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인기 1위가 괜히 인기 1위가 아니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여줘야 돼요. 제가 제주경마 할 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시심의에 걸린 말들을 좀 친분이 안다고 봐줘서 그거를 무마시켜주면은 경마는 개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의 왕자가 지난번에 인기 1위였던 거를 왜 인기 1위였는지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하고요. 나우는 지난번에 그 외곽 전개라고도 들어왔던 걸음이 자꾸 머릿속에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예전 나우로 돌아온 것 같아요. 예전 나우는 1200 이하에서는 강자라고 저는 생각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마누라도 이제 제 와이프도 제가 복귀를 항상 하다 보면은 스피커를 틀어놓고 하다 보면 나우를 예전에 외울 정도였으니까.
경마판의 정보왕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일요일 부산교차 메인 승부처는 4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4경주 부산 교차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예고해 드리지만요. 분명히 일요일은 성원이 따로 준비한 강승부대입니다. 일요 경마를 강승부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전 경주가 승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배팅 강도 더 올려붙을 경주가 바로 일요 부산 교차 4경주입니다. 자, 1300m고요. 호남마 4등급 12마리인데 제가 볼 때 그리고 누구나가 볼 때 한 대여섯 마리 간의 접전 경주로 보입니다. 이번 새벽교교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예전 입상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노림수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을 충마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인기도와는 전혀 제가 인기도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 마필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그리고 그 마필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놓고 들어갑니다. 놓고 들어가고 자, 많은 인기 없는 마필 들어오면 제가 조금 덜 먹을게요. 함께 하신 분들도 조금 덜 드십시오. 하지만 많은 인기 없는 인기마가 부러졌을 때는 그야말로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배당을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느낌 좋은 일요경마 강승부대회 중에 부산 교차 경주 메인 승부처 4경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한구라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300m 국 3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쉽지만은 않아요. 눈에 딱 보이는 경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정이 좀 있는 경주인데 성원이요? 네, 제가 추천드릴 마필은 가장 많은 인기 얻을 마필 같습니다. 7번 고저스 드림인데 자, 이 마필이 그냥 뛰었던 전력만 갖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마필이 문수영 기수가 3월 27일날 기승했을 때는 자, 선행을 가서 그냥 좀 마지막에 좀 서는 걸음이었지만 우승을 차지했던 느낌을 받았던 게 문수영 기수고 그 당시에 고저스 드림의 마필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5월 7일날 경기에서는 이 문수영 기수가 받았던 느낌 자체가 틀려진 거죠. 지난번에 우승할 때는 선을 가도 절대 서거나 뒤지지 않을 듯한 그 느낌을 받았던 게 고저스 드림이 기승했던 문수영 기수의 정확한 느낌입니다. 문수영 기수가 말을 괜히 잘 탄다, 뭐 좋은 말을 많이 탄다, 뭐 그 부분도 물론 작용하겠지만 조규 씨의 느낌 그리고 경주를 풀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게 문세영 기수고 뭐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는 교통정리는 문세영 기수가 시키는 게 당연하다는 판단인데 역시 이번에도 액면대로 봐준다면 올라간 부담 중량이지만 고저스 드림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초속을 보면은 거의 흡사해요. 6번 호루라기하고 고저스 드림이. 근데 이게 앞장을 뜨는 거는 문세영 기수가 한 단계 위입니다. 밀고 나가는 게. 그리고 말도 호루라기는 밀어 선행이고 고저스 드림은 그냥 선행이에요. 그래서 초석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실이 얻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호루라기가 참고 기가 막히게 타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 것이냐. 최저 배당으로 흘러갈 텐데 지난번에 2000승을 눈앞에다 두고 1999승에서 1번 게이트의 불량조에서 선행을 나가고 잡혔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3.5kg의 부담 중량이 더 늘었어요. 그러면 고저스 드림을 보내놓고 참고 타야 되는데 저는 배당에 메리트가 없네요. 리스크가 입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맞고는 좀 그렇고 또 상간마마도 앞에 좀 끌리는 말이고 이렇게 보니까 좀 고저스 드림 따라가다가 가랭이도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발 쓸 수 있는 말들이 호기를 맞을 텐데 이번에 준비 잘하고 나오는 마필이 안쪽에 이번 리틀 브라운입니다. 지금 2번 잘 뛰다가 지난번에 엉망으로 한번 뛰어놓고 이번에 윤태혁이 안장인데 윤태혁 기수는 참고 잘 타지 않습니까? 한 발 쓰는 거 이런 거 잘 하니까 또 볼트 사인도 감량이 좋기 때문에 참고 온다면 승곤전이라도 그런 맛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이제 저 경마팬 여러분들이 저하고 친한 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을 보면서 허천지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말만 들으면 꼭 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잘하는 거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게요. 알지를 못하면 그냥 나오지는 못합니다.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이걸 말을 만들어도 나오려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개구라를 까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연들을 알려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고 하나라도 잘못 얘기하면 요즘 경마팬들이 보통이에요. 그렇죠. 다 바로 그냥 난리를 치실 텐데. 그거 하나 알아주시고 우리 성원 의원도 말은 잘하죠. 역시 듣고 본 게 많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겁니다. 자, 부산 오경주로 갑니다. 1400, 꼭 3등급 핸디캡 7두 단촐한 접전 구도네요. 성원이.
편성은 단출한데 저는 이번 경기는요. 제가 이제 좀 지난주부터 좀 생각을 바꾼 게 승군마필들은 좀 정말 한 번 더 제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굳혔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승군마필인 3번 쾌한질주를 좀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4연승에 도전하는 쾌한질주인데 마필이 괜히 연승을 지금 때리고 있는 게 아니고 힘이 꽉 찰 대로 찼습니다. 지금이 저는 최고의 전성기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쾌한질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마리 편성 중에 그래도 내용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제일 좋은 게 저는 3번마 쾌한질주이기 때문에 승군마지만 3번 쾌한질주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글로벌 킹을 57회 부담 중량입니다만 지난번에 파워블릿하고 뛰었던 상승 주니어 구마신 그 상승 주니어는 다음 경주에 그냥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는 선입 뚝심으로 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뭐 나머지 말들까지 다 언급하긴 좀 그렇고 컨디션의 변화가 좀 온 놈 한 마리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외곽에는 7번 끝판 여왕이 되겠습니다.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는 컨디션이 안 좋았고 이 마피를 훈련 때 모습을 보면은 채고 나가는 맛이 좀 약했는데 이번에는 알아서 채고 나가는 듯한 발스임이 보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19일 일요일 서울 구경주 거리 2000m 국오 오픈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스포츠 조선배는 원래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께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 뭐 큰 대상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메인으로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특히나 지난번 경주 때 뛰고서 이미 이 스포츠 대상 경주를 겨냥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주를 메인으로 잡으려고 아예 마음을 먹었던 그런 경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로 경마팬 여러분들을 꼬시지 않겠습니다. 이번 구경주는 죽을 때 죽더라도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 당근어치 한진이 스포츠 조선배를 떠나서 메인 승부경주 후반장 승부주간의 후반장 메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제대로 적중을 만들고 아마도 추점 받을 때문에 배당은 당연히 배당판이 초구에 열리는 것부터 한 제가 볼 때 10배로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배 이상으로 열리는 거니까 이거는 적중만 되면 한 수는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적중을 만들고 마무리 피날레를 후반부에 칠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 갑니다. 1800 1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경주는 원래 19조에서 어프로치, 그 다음에 30조에서 리브이 투미가 두 마리가 출전 예정 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전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이 아주 대혼전으로 엮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성원이요. 네, 저는 편성의 호기를 맞은 마필 7번 유성 드립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유성 드림이 지난번에 3등 2클래스 물론 마신 차이는 좀 났습니다. 부산 주로 상황이요. 앞에 가는 놈하고 착차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로 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착차는 지난번보다 많이 났지만 지난번보다 상태 자체는 훨씬 더 좋아졌고 훨씬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담 용량이 좀 올라갔는데요. 그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방에서도 이번에 편성을 딱 보면서 더군다나 센 마필들까지 좀 빠지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의지를 보이고 있다. 7번 유성 드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사실 다이나믹 대시하고 통일 시대가 거의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경주에 다른 애들은 손을 놨을 때 유성 드림이 왔는데 예전 걸음을 조금 찾은 듯한 느낌이 왔었어요. 자, 이번 6경주는 편성 때문에라도 외곽에 있는 11번 스타볼트가 지난번에 어프로치 리브이 팀이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마리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에서 걔들하고 뛰었던 걸음인데 어깨가 거의 동일하게 들어왔단 말이죠. 게다가 김용군 기수의 빠따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용군 기수의 행보를 보면 요즘 큰 경주에서 상금을 확 챙겨가고 자잘한 경주에서 돈을 안 챙겨가고 있어요, 지금. 뭐 제대로 된 거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크든 작든 경마 팬들의 돈은 똑같이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챙기는 상금들은 1군, 2군이 클지 모르고 대상 경주가 클지 모르지만 경마 팬들이 돈질하는 거는 대상 경주든 일반 경주든 똑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기수들은 가슴속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볼트는 어쨌거나 지난번 편성보다는 좀 편해졌다. 그래서 뚝심 발휘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겠고요. 자, 너무 편성이 그런데 지금 골리앗 마린,
그다음에 와일드러시 4kg 부단 중량씩 4.5씩 늘고 이 두 마리에 대해서 특별히 뭐 얘기 들은 거 있었습니까? 네,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 골리앗마린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다. 산축조에서 흘러나온 얘기고 3월 와일드러시 같은 경우에는 뭐 마필의 능력을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딱 보고 있고요. 편성에 따라 이제 성적이 좀 나오고 덜 나오고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올라간 부담 중량적인 측면은 두 마필 모두 똑같이 안고 있지만 그래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예. 자, 여기 이쿠야스가 와일드러시를 탔다면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금포대성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2군에서 때려먹고 올라온 승군한 말을 기승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말들은 지금 2, 3, 4는 현장에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마무리 추천은 우리 성원 의원은 7번 유성드림을 추천했고요. 허찬진은 11번 스타볼트를 추천하면서 부산 6경주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준비한 1호 경마 서울 승부처, 메인 승부처죠. 바로 이 10경주입니다. 자, 1700m 국산마 4등급인데요. 제가 이번 경주 앞서서 1호 경마 강승부대라는 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릴게요. 전 경주가 승부입니다. 전 경주가 승부고 이번 경주 역시 강승부대 중에 배팅 강도를 올립니다. 자,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충마가 있고요. 여기에 붙여 때릴 노림수 주력 마필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충마. 그냥 성원이 겐또로 충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방의 내용, 등짝의 내용, 그리고 새벽 주기지 상태까지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는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충마입니다. 경주 조건까지 좋아졌습니다. 놓고 때릴 충마 확실하게 준비해놨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붙일 주력 마필인데 자, 남들은 이 마필을 똥말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필의 변화 확실하게 체크를 해놨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진검 승부, 그동안 보여줬던 전력이 아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준비를 마친 마필입니다. 그 마필 강하게 노립니다. 분명히 제대로 된 배당으로 한구랑 할 수 있는 찬스라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메리트 있는 성원의 메인 승부처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11경주가 되겠습니다. 1200 2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이. 근데 이제 11경주도 좀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판단이 먼저 드는데 저는요, 우선 경주 조건을 제일 잘 타고 난 마필 바로 8번 와우캣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마필이 지난번 거리가 1400이었는데 그 당시에 좀 편한 선행을 못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뭐 좀 졸전인데 거리 자체가 이번에 또 1200으로 줄었고요. 물론 지난번부터 상태가 조금 하락된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편하게 선행을 나갈 수가 있는 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5번 선샷이 오랜만에 나오면서 이제 따라가는 작전을 펼친다면 8번 와우캣은 오히려 더 편한 전개가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상태는 조금 지난번보다 못한 모습이지만 거리 줄이고 지금 선행 조건 맞이한 8번 와우캣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직전에 뭐 그 개몰이를 하고 뭐 뛴 거였는데 이번에 일기당천 넘어가겠죠. 제가 볼 때 일기당천 넘어갈 거예요. 일기당천은 선행을 나가야 뛰는 말인데 선행을 못 나가면 또 모래를 맞으면 또 김도준 기수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물론 와우캣을 보내고 모래 안 맞게 선입을 타서 줄어든 거리기 때문에 들어올 방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정계가 그렇게 갔던 말들이 성계를 못 가져갈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백 이후에 나오는 5번 선샷 주행검사 때 문제 없더라고요. 이런 거 참고 타면은 이런 게 오히려 가능성이 있고 막판에 1200 한 발 날라와 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신우철 34조 신우철 마방에서 지금 홀리데이 드림하고 두 마리를 끌어놨는데 이 신우철 조교사님이 지금 6월을 끝으로 조교사 정년 은퇴를 하죠. 거의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네,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오생명장 참 지금 천승까지 넘긴 조교사 이름 또 오생명장 그 이름 갖다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이런 말들이 들어오면서 휘날래 좀 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좀 있고요. 지난번에 날라왔던 그림도 있고 그래서 같이 뛰었던 장산제왕이 바로 다음 경기에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신경을 좀 쓰고 뒤에서 날아오는 쪽에 포인트 좀 맞추고 싶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상세한 해설 해드렸으니까 이런 무기들 갖고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저희 방송에서 이런 거 들으시고 다른 예상가 분들 손잡고서 하지 마세요.
윈윈 하시려면은 저희랑 끝까지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원 의원 부산, 서울 왔다 갔다 고생길, 머나먼 고생길 갔다 온 송원 의원하고 밤새서 또 연구하는 이 허찬진이하고 손을 안 잡아주시면은 앞으로 윈이 더 되겠습니까? 저희를 살려주셔야 저희가 또 경마팬 여러분들 살려드리는 거죠. 자, 저희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